자, 필라테스 강사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뭐 재밌어서 할까요? 그냥 단 하나, 사실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저희 실제 교육생 성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몸값을 올리게 됐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브랜딩이라는 게 뭔가 디자인을 이쁘게 하거나 뭐 로고를 이쁘게 하거나 뭔가 멋있는 카피라이팅 한 줄을 쓰거나 이런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약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퍼스널 브랜딩은 그냥 자기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나답게끔 하는 거, 물론 꾸며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홈트레이닝 같은 유튜버를 해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 운동은 좋지만 홈트레이닝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진정 저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떤 색깔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나다울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 일단은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다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다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인식보다 외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글을 하나 쓰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들도 되게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게 되게 좀 편하고 쉽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도 똑같았어요. 과거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남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뭔가 제가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교육자가 뭔가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댓글을 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비판을 하는 강사 또한 뭔가 엄청난 실력자일까요? 그 사람도 아직 많이 부족할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을 뿐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컨텐츠를 자유롭게 올린다는 거는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나다운 삶이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냥 막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전교생으로도 합류를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외부의 시선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예요. 뭔가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된다던데, 또 유튜브를 하면 또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지적질을 합니다, 주변에서. 조회수가 어떻던데, 썸네일이 어떻던데, 내용이 어떻던데. 자,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는 브랜딩에 대해서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고 SNS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주변의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제거해버리면 아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거됐을 때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나를 찾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냥 이제 가짜 나는 그냥 타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척 유튜브를 올리거나 뭐 SNS에서도 현실은 막 최악이고 돈도 없고 한데 막 돈 많은 척, 기분 좋은 척 올리고 그냥 구석에서 현타 와서 막 이러는 것들이 사실 거짓된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하는 걸 싫어하지만 또 SNS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SNS가 싫은 이유가 뭐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뭐 자랑하는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영상만 보고 있거나 그런 글만 보고 있어도 내가 뭔가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기가 불행하거나 최악의 어떤 그런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유튜브 쪽으로만 가도 그런 후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냥 진정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짜 나를 보여줘 봤자 금방 들통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못하겠죠.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인 척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면서 제가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티가 날 거고 지속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는 게 저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가짜 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성과를 낸 분 중에 단 한 달 만에 3만 원이었던 단가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던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처음에 어떤 심리적인 부하가 굉장히 많으셨고 잠재의식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어요. 뭐 어릴 때 좀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학대를 많이 받고 좀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스스로 그런 느낌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인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모질게 하거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봐 지레 겁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힘든 어떤 어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스스로 우연하게 집에 있는 그냥 비디오죠. 그때는 비디오를 그냥 켜고 따라했는데 그게 요가였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요가 동작을 따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이 부하들을 해소하는 어떤 컨설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뭔가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스레드에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러셨던데 그냥 괜찮다.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정도만 드러내고 선생님이 조금 많은 무의식이 해결이 된다라면 더 많이 내도 그때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하면 할수록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되고 댓글에 막 응원하는 댓글이나 감사하다는 댓글 이런 게 계속 달리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무의식이 아니다라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나의 도움을 많이 받네. 이걸 이제 느껴버렸고 또 3주 만에 팔로우가 60명 정도였대요. 60명이었던 팔로우가 8,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DB가 170개가 쌓이기 시작했고 요 고객을 한 달 만에 스레드 글 하나로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글 하나로 발행한 게 아니라 글 하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그게 연쇄적으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가가 3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똑같은 그냥 뭔가 상품을 제안해서 갑자기 10만 원이 됐을까요? 이분은 자기의 어떤 어릴 때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스토리화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진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렇게 신념 사명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너무 놀라웠던 거는 그 고객을 실제로 대면을 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객이랑 어쩌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꿈의 고객을 바로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전에는 SNS를 하지 않았냐?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수업하는 영상들 그리고 뭐 공부를 하는 영상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건 뭐예요? 타인다운 거였어요. 남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따라만 했으니까 그걸로 뭔가 성과가 연결이 된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한 거지 그걸로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 3주 만에 이런 결과를 경험해버리니까 어떻죠? 이분이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죠? 이분이 자 뭐 하세요 라고 제가 컨설팅을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면 빠르게 계속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성공했던 어떤 행동도 있고 잘못했던 행동도 있겠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다음 단계로 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또 성공과 실패가 되면서 계속 다음 방향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뭐죠? 시작은 이런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저희 정규 교육생으로 합류를 했고 합류를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심리적 부하와 이 잠재의식이 해결이 됐더니 강한 행동력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랬더니 어때요? 성공과 실패가 이 실패가 두려웠던 사람이 그냥 이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굳히게 됐고 프로세스를 바로 이렇게 실험해보면서 고객 확명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객 한 명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 뭐예요? 야, 너 그거 한 명 확보해놓고 뭐 잘난 척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찾는 과정에서 이걸 어느 정도 찾고 이걸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고객이 확보됐다는 이 사이클을 경험한 순간 내 말을 해도 내가 돈이 벌리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동력이 이 사람이 줄어들까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 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죠? 자, 10명 확보를 하자. 이게 이제 테스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명을 확보를 했으면 왜 한 명을 확보를 했고 어떤 과정으로 확보를 했는지 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을 해서 똑같이 복제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앞에서 뭔가 멋있게 무언가를 갖춰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용기 상태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자기다움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왜 자기다움을 강조를 하냐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요. 자기다움 찾아서 내면의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상태를 찾으면 내 타겟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지만은 일단은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과거 스토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종교생들 상황을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제 과거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때로는 저의 저와 같은 학과를 나오신 분들, 같은 지역,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배우자, 이런 것들 봐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꿈의 고객이고, 왜 그 사람이 저에게 왔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두 명이라면 우연이겠지만, 수십 명이 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싶다, 그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기다움을 꼭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방향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돈을 번다 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 대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링크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고요,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채널이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필라테스 강사들은 대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매니저거나 이렇죠. 그럼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업자를 내고 한다고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프리랜서들도 모두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족하는 고객,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고객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들과 이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과 내가 돈을 벌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은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남겨놓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